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이 피부가 정말 뽀샤시한 느낌 말이죠. 아니, 뭘 바르고 어떻게 자길래 피부가 그렇게 곱고 맑은 거죠? 사실 자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이건 꼭 하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자기 전 10분만 제대로 관리하면 피부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수면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눈부시게 피부가 좋아지는 취침 전 피부관리 루틴 5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노출된 피부는 수많은 자극과 오염물질에 시달립니다. 메이크업 잔여물, 초미세먼지, 피지, 땀, 자외선 차단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채로 잠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세안은 사실상 피부 재생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특히 메이크업을 한 날이라면 이중세안은 필수입니다. 이중세안이란 말 그대로 2번 세안한다는 의미인데요. 1차 세안은 클렌징 오일, 밤, 로션, 워터 등을 사용해 유분 기반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단계죠. 제품은 피부 타입과 메이크업 농도에 따라 이 표와 같이 선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 중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밤은 유화 과정이 미흡하면 오히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로 충분히 유화한 후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세안은 1차 세안 후 피부에 살짝 남은 잔여물과 계면 활성제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추천되는 것은 pH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 폼 클렌저인데요. 피부는 약산성 환경에서 가장 건강한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pH가 높은 알칼리성 클렌저를 반복 사용하면 세정력은 뛰어나지만 피부 장벽 구조를 파괴하고 트러블이나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죠.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는 이중 세안까지는 필요 없고 약산성 폼 클렌저 단독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만약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이중세안이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클렌저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세안을 하는 방식도 중요한데요. 60초 세안법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거품을 충분히 생성하고 손가락 끝으로 6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안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세안하되 미간, 콧등, 코, 입 주변, 헤어라인, 턱선, 위디처럼 소홀하기 쉬운 부위를 먼저 세안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전체 시간을 60초로 제한하는 이유는 과도한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세정력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보습은 자는 동안 피부를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처방입니다.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으로 보습제를 발라야 하는데요. 단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예방하며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보습제는 언제 바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안 직후 피부는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한 상태로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1에서 3분 사이에 각질 층 내 수분이 약 30% 가까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세안 후 1, 2분 내로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적당량 바르지 않으면 충분한 보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로 과도하게 바르면 모공이 막히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성인 얼굴 기준으로는 손가락 반마디에서 1마디 정도를 적정량으로 권장하고요. 보습제를 손바닥에 비빈 뒤 얼굴 전체적으로 문지르기보다는 손끝에만 묻혀 얼굴을 가볍게 터치하듯 바르는 방식이 피부 마찰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보습제가 손바닥이 아닌 얼굴에 대부분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홍조나 기미가 있다면 마찰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좋은 보습 성분일까요? 좋은 보습 성분이란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피부 장벽 보완의 기능을 함께 갖춘 성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보습 성분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판테놀, 스쿠알란입니다.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습윤제 역할을,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은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에 효과적이고요. 스쿠알란은 피부 유사 지질로 보습 효과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피부 타입별로 구분하자면 건성 민감성 피부에서는 보습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앰플 에센스를 듬뿍 바른 뒤 피부 장벽 보강 성분이 포함된 보습 크림을 덧발라 수분을 밀폐하는 이중 보습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지성 여드름성 피부라면 논
코메도제닉 보습제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산뜻한 젤 타입 보습제를 사용하여 과도한 유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관리에 너무 진심이라 이 세안과 보습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레티노이드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로 수십 년간 피부과학 분야에서 항노화 및 여드름 개선 효과를 갖고 있다고 입증된 성분인데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잔주름과 탄력을 개선하고요. 표피의 턴오버를 증가시켜 기미, 색소 침착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질 탈락을 촉진하고 피지를 억제하여 여드름, 모공, 피부결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레티노이드는 단순히 노화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레티노이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의약품 성분으로는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트리파로텐이 대표적으로 효과가 강력하지만 자극감과 부작용이 빈번하여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고요. 화장품 성분으로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있으며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민감한 피부에서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레티놀은 0.1% 이상, 레티날은 0.05% 이상일 때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화장품에 포함된 함량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티노이드는 항상 자극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만, 그리고 처음에는 주 2, 3회 정도 소량 도포하다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고요. 초기에는 양이 적으니 보습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사용 금지이며 레이저나 필링 이후에도 피부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상태이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노이드가 부담스럽거나 민감성 피부로 인해 자극에 예민한 경우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닌 이동을 억제하여 기미나 잡티를 예방하고요. 피지를 조절하고 항염 작용이 있어 여드름을 완화합니다.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하여 보습력 및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홍조나 민감성 피부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추천하는 농도는 2에서 5% 정도로 10% 이상 사용 시에는 오히려 홍조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고요.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 사용 또는 레티노이드와 병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병용 시에는 레티노이드의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더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건 현대인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인데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단지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피부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켜 기미와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거나 활성산소를 유발하여 염증과 광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콜라겐 분해 요소를 활성화하여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유발한다는 증거들이 다수 보고가 되어 있죠. 게다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뿐 아니라 피부 재생, DNA 복구, 항산화 방어에 필수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푸석한 피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6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스마트폰의 사용은 멜라토닌 수치에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스마트폰의 오염도인데요. 스마트폰은 화장실 변기보다 10배 이상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굉장히 지저분하고 유분이나 먼지가 쉽게 쌓이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만진 손으로 무의식 중에 얼굴을 만지거나 베개에 얼굴을 기대면 여드름,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죠. 따라서 최소 취침 30분 전에는 이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거나 또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고요. 스마트폰을 만진 손으로는 얼굴 접촉을 피하고 꼭 손을 씻은 뒤에 잠에 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면 시간은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 중에 적절한 자세와 주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나이가 들수록 높은 베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목을 과도하게 굽힌 자세를 유지시켜 수면 중에 목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도록 하고 고정주름 형태의 목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얼굴 한쪽이 베개에
밀착되면서 압박을 받게 되면 팔자주름, 눈가주름, 입가주름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지어 앞광대나 턱선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도 있죠. 피부에 닿는 침구 소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베개 커버와 이불은 피부에 가장 오랫동안 접촉하기 때문인데요. 면은 통기성과 흡습성이 우수하여 대부분의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요. 실크는 마찰 계수가 낮아 수면주름과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 반면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낮고 정전기를 유발하여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어 추천하지 않고요. 수면 중에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이 방이나 사무실의 온도, 습도를 꼼꼼하게 조절하지만 이 막상 자는 동안의 환경 관리에는 소홀한데요. 수면 시간이 하루에 3분의 1이나 되는 만큼 수면 중 온도와 습도 역시 이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장 수면 온도는 18에서 22도씨, 습도는 40에서 60%인데요.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므로 간접 송풍이나 회전 기능,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항상 온습도계를 머리맡에 두고 자기 직전에 실내 환경을 확인하고 잠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이 피부 관리 루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중 단 몇 분의 루틴과 수면 환경만 잘 관리를 해도 놀랄 만큼 피부 재생력과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이 매일 밤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